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정석원님의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라는 책 준비했어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무인사 담당 임원으로 일하며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아빠다. 10여 년 전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가정회복에 관심을 가진 후 이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회복을 주제로 한 상담에 힘쓰고 있다. 20대 초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한 필자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힘든 기억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바람이 컸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의 바람과는 달리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10여 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한다. 이혼 후 하나뿐인 딸을 키우면서 그가 가장 크게 신경 쓴 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딸이 상처받는 일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다. 이혼 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혼의 후유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엄마의 부재가 아이에게 주는 불안감은 의외로 컸고 무심코 내뱉은 전 배우자를 향한 험담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푸념이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도 참고할 만한 사례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필자는 이혼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결심한다. 결혼 준비를 하듯 이혼 준비를 해서 이혼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이혼을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다. 2004년 봄 나는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다. 그건 내 삶의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이혼이 힘든 결정인 이유는 그 일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혼 과정에서 어른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두 사람이 살아온 결과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 책임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겪게 하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어느 날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느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인내의 결과로 결정한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혼 후의 삶은 밝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 얼마 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가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며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 주인공들은 이혼 후까지도 애증의 관계에 집착하며 서로 상처를 주었고 그런 부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던 아이는 친구와 싸우고 물건을 훔쳤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도 모르게 이혼을 그렇게 학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 부부가 어떤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헤어지더라도 그 주인공들 같은 이혼 후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혼 후 안정을 찾고 아이가 밝게 성장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마음먹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왜 결혼에 실패했다 해서 이혼 후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상처받은 감정에 머물러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은 이혼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결정을 한 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알고 교훈을 얻으면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혼은 이혼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좀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할 때 갈등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혼하며 모든 결혼 생활을 끝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지나간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 모두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상처가 있었건 지난 일은 더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서로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사는 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된다. 이혼 후까지 아이에게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혼은 과거의 부부는 죽고 자녀의 부모로서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자. 그 인식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도 꼭 필요한 생각이다. 이혼했다면 어떻게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혼의 목적은 없다. 또 이혼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려면 이혼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나는 이혼하며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이혼은 단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절차 정도로만 이해했다. 난 이혼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추스르기도 미숙했으니 아이의 마음을 살필 세심함이 부족했던 건 당연하다. 나는 부모의 이혼을 겪는 어린 자녀의 감정이 어떤지,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사전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이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았다. 참 후회스럽고 두고두고 미안한 일이다. 그때는 자녀에 관한 내 판단과 행동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 그때 좀 더 이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대처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혼 후 달라진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혼 후의 생활과 정서를 표현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표현하는 이혼 후의 삶은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또 나보다 먼저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자 이혼자의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도 이혼 전후에 불안정한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이혼한 사람은 많지만 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부족했고 솔직한 대화 분위기도 찾기 어려웠다. 서점에 가서 이혼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아도 이혼 사례의 집이나 절차를 다룬 책이 대부분이었다. 행복한 결혼생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강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이혼생활, 성공적인 이혼, 이후의 삶을 강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16년 전 느꼈던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수준과 그에 적응하는 모습은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 이혼에 있어 법적인 절차는 최소한의 과정일 뿐이다. 불행한 결혼을 법률적으로 끝낸다 해서 지난 관계와 상처받은 감정이 동시에 정리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이혼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형식적 이혼인 법률적 이혼을 넘어 이혼에 담아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녀 양육에 임하는 것이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혼에는 분명 행복한 이혼과 불행한 이혼이 있다. 성공적인 이혼과 실패한 이혼도 있다. 이혼한 부모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더욱 사랑으로 감싸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은 결혼보다 어렵다. 누군가 이 말에 반대할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가 깊은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이혼이 더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더욱 이혼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와 자녀의 마음을 현명하게 보살펴야 한다. 부모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아이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생각과 행동을 멈춰야 한다. 이혼은 결혼이 끝난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행한 결말이지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도전이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에서 이혼을 이해해야 한다. 이혼을 아는 만큼 이해하고 준비하는 만큼 나와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 부디 이 책이 이혼 후 밝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께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혼 후의 삶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생활의 안정. 이혼은 현실이다. 경제 문제는 이혼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자녀의 양육,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혼 후 모든 생활 변화의 밑바탕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자녀의 양육도 불안해진다. 이혼 후 자신을 걱정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럼 돈이 없으면 이혼 후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또 풍족하다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적 안정은 삶의 중요한 걱정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이듬해 이혼자의 숫자가 급증한다.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빈곤이 가정의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만 확보해도 이혼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큰 힘이 된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요즘처럼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가정 살림에는 부담이 커진다. 살림이 불안정해지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혼하든 안 하든 경제적 안정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혼 전부터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이혼 전에 약속했던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성년 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에서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만들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여러모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업주부였다면 자신의 적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직업에 도전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이혼 이후의 삶만을 위한 목표는 아니다. 요즘은 오랜 결혼 생활 후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이혼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경제적 안정은 이혼 후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목표다. 양육 환경의 안정. 이혼은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선택이다.
부모가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해지려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한다. 이혼 후 자녀가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 없다. 아이와 같이 살건 따로 살건 이혼한 부모에게 자녀의 적응과 안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 편히 잘 지내기를 바란다. 부모는 그것을 위해 자녀의 감정과 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양육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의 마음과 적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자녀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자녀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나 요청사항이 있는가? 자녀가 다른 쪽 부모와 정기적인 만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자주 편하게 하고 있는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 속한 자녀는 엄마와 아빠의 집을 왕래하며 생활한다. 사실 이 변화는 자녀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다. 자녀는 이 상황에 적응하느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이 든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는 학교 생활과 학원, 또래 친구들과 편히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동선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이혼 전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 집을 나간 부모와의 만남을 안정적으로 갖는 일이다. 양육 환경은 단지 잘 갖추어진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모 사이의 감정이 안 좋으면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가 많다. 아이가 지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 서로 존중하며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 자녀는 열이면 열, 부모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모가 이제는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거나 재혼하는 상황이 될 경우 특히 아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양육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아이의 나이와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부모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 넓은 방에 좋은 침대가 있고 비싼 장난감이 있어도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하면 소용없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며 적절한 양육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 후 아이가 안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주변 지인과의 협조 관계 수립. 사람은 주변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남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꼭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같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있다. 그러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이혼 후에는 챙길 것이 많다. 전업주부는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집안일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자녀에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혼 후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하느라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이럴 때 누군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의적인 지인을 찾아보자. 물론 그들도 각자 할 일이 있고 바쁘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혼 후 간혹 도움을 구하는 것은 흠이 아니다. 힘든데도 깍쟁이처럼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삶의 지원군을 만들어보자. 단 한 사람이어도 좋다.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나를 후원하고 도와줄 예상 지원군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아끼는 지인들은 모두 내 예상 지원군이다. 그들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비밀을 지켜줄 사람들이다.
단, 가까운 지인이어도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수다쟁이는 피해야 한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 은근히 상처되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적당치 않다.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인격을 갖춘 사람은 훌륭한 지원군이 될 확률이 높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좋다. 한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큼 나에게 자극이 되는 사람도 유익하다. 이혼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정과 삶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도 지원군은 필요하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이 더욱 필요하다. 성실히 삶을 잘 살아온 어른들의 권위 있는 조언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른은 집안 분이어도 좋고 믿음직한 지인이어도 좋다.